안녕하세요. 2020 온오프 연계 서로 성장하는 교실 고등학교 국어 교수학습 개발을 맡은 청량고등학교 교사 박재은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는 미래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수업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 수업 전체 개관을 교수학습 흐름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학습 평가 세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업 개요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 도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이 책이 다양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와도 밀접하게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대신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도서로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의 프로젝트 과제는 학생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미래 포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은 비판적 읽기와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포럼에서 학생들이 설득하는 말하기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교과목명은 독서와 화법과 작문을 연계해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성취 기준은 비판하면서 읽는 관련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고요. 또한 포럼에서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업 전체 개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서로 성장하는 교실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엮어 읽기, 그 다음 질문 생성, 그 다음 탐구 활동, 그 다음 문제 해결 단계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엮어 읽기 단계에서는 우선 주제 도서를 읽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질문 생성 단계에서는 개인 및 모둠 질문을 생성하고요.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직접 미래 사회를 스스로 예측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미래 포럼을 개최하여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이 예측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의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엮어 읽기 단계에서는 비판적 읽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예측할 때 작성한 논증을 잘 구성해왔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미래 포럼 단계에서는 미래 포럼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수학습 평가의 세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엮어 읽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1-1로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과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LMS에 동영상 강의를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학생들은 간단한 질문이 실린 활동지를 통해서 비판적 읽기를 직접 연습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활동한 활동지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1-2는 본격적으로 주제도서를 읽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주제도서를 읽고요.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책을 읽을 때 다양한 독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독서 활동을 기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주제 도서를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각자 진로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흥미를 느끼는 챕터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게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리더스라고 하는 예시인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읽고 있는 책 정보를 적을 수 있고요. 그 아래 읽은 날짜와 그 읽은 날짜에 자신이 느낀 감상과 기록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밑에 자신의 감상과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서 학생들이 자신이 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북적북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독서 달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자신이 이 책을 읽은 날짜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독서 기록을 누적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책의 아래 부분에 보면 자신이 읽은
부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직접 찍은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SNS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공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역할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은 도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이 책이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책의 챕터 중에 관심을 갖는 분야를 하나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분야를 선정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둠 내에서 패들렛 혹은 구글 공유 문서를 이용하여서 그 자신의 모둠에서 맡은 챕터의 도서 요약본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도서 요약본을 다 모아서 반 전체에게 공유하게 된다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패들렛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장별로 아래로 쭉 서랍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해 보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면 책 내용을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 내용에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읽어보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는 비판적 읽기,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하면서 읽기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신이 선택한 챕터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평가 준거를 제시하고요. 학생들이 이 준거에 맞게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우선 평가를 진행해 보고요. 이렇게 개인별로 평가 활동이 끝나면 자신의 평가 내용을 모둠 내에서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모둠 내 공유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글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평가를 수정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평가가 타당한 평가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맨 처음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평가했던 내용과 수정했던 내용, 이런 모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비판적 평가 준거표 예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 이런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활용하고요. 이때 자신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함께 적게 하여서 평가가 단순히 자신의 감상이나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근거한 그런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교사가 평가해야 하는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 준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 준거에 맞는 내용으로 글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글을 평가할 때 글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모둠별로 잘 공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당한 평가가 무엇인지 판단하여서 자신이 올바르게 평가를 수정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질문 생성 단계입니다. 2-1에서는 개인 및 모둠 대표 질문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앞서 선택한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개인별 질문을 각자 포스트잇에다가 모두 적은 후에 모둠에서 모두 수합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둠 내 토의를 통해서 모둠의 대표 질문을 선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표 질문을 여러 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의 질문 안에 세부 질문을 더 달아서 좀 더 질문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 때는 교사가 질문 예시를 제공하여서 학생들의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탐구 활동 단계입니다. 3-1 단계에서는 우선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갑자기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LMS의 강의를 탑재하여서 학생들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 중에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 의견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는 자신의 논증을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검색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나 도서나 혹은 TV 프로그램 혹은 신뢰성 있는 기관들의 사이트를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3-2는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사나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이때는 개인별로 우선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름의 답을 구성해 볼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답과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정리해서 우선 제출을 합니다. 3-3은 오프라인에서 모둠에서 같이 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논증을 구성해보는 단계입니다. 모둠으로 모여서 대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모둠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답 중에서 가장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 답을 선택하게 합니다. 혹은 선택하지 않고 학생들이 새롭게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에서 내린 질문에 대한 답과 그 근거를 정리하여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제출한 내용을 보고 교사는 학생들이 구성한 답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준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질문에 답할 때 출처가 명확한 자료들,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의견 질문에 답할 때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혔는지, 주장과 근거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근거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4-1에서는 우선 미래포럼 초청장을 발송하고요. 미래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줌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UN 미래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UN 미래포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UN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포럼입니다. 하지만 이 UN 미래포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학생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미래포럼을 한번 개최해보자 라는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학생들은 이전부터 앞에서 자신이 주제 도서도 읽었고요. 또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보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포럼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요. 미래 포럼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미래 포럼 초청장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붙여보고요. 시간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학생의 이름을 넣어서 전문가로서 초청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포럼의 초청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미래포럼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니까 미래포럼 준비를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포럼을 준비합니다. 반에서 한 명의 학생이 진행자, 사회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모둠에서 한 명의 학생이 이런 주제 발표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청중의 역할을 포럼에서 맡게 되고요.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청중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만든다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포럼 평가 기준을 이 단계에서 미리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이후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2는 본격적으로 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포럼을 실제로 진행하고요. 이런 사회자, 주제 발표자, 청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포럼 수행 내용을 관찰하면서 평가를 진행하고요. 포럼 후에는 동료 평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교사가 평가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제 발표에서 말한 내용이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매체 자료는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자신의 맡은 역할을 포럼에서 잘 수행하고 모든 활동에 혹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쓴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위기를 모두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